9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입니다. 자, 매달 1일이 되면 관세청에서는 지난달의 수출 실적을 종합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지난달 8월 수출 실적이 발표된 그 수치는 서프라이즈 그 자체였습니다. 와, 6개월 연속 500억 달러의 수출이 연속되었고, 그리고 최단 기간 4천억 달러 수출을 넘어선 수출 신기록은 그 자체만으로도 증시에 주는 의미가 크겠습니다만, 더 세부적으로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기업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수출과 기업 실적 사이에 있는 그 메커니즘 이해하시는 시간을 오늘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8월 수출 실적 정말 좋았습니다. 자, 6개월 연속 월간 수출이 5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최단기에 8개월 만이죠. 1, 2, 3, 4, 5, 6, 7, 8. 최단기에 자, 4천억 달러 누적 수출을 돌파했으니 정말 엄청난 수출 회복이 올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락다운, 셧다운된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경제가 올스톱 되었다 보니 수출도 급감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출이 평년 수준만 유지해도 기저효과 때문에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자료죠. 제가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 자, 올해 수출을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한다면, 혹은 2018년 수준으로 회복한다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월 단위 수출 증감률을 작년부터 해서 보여드렸고, 올해부터는 실제 달성한 수치를 이렇게 회색 막대로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2018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이 정말 아주 잘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일본의 경제 보복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겹치면서 수출이 2019년에 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은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2019년은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보수적인 시나리오, 긍정적인 시나리오 이걸 왜 이야기 드리느냐. 자, 2월부터요. 실제 달성한 한국의 수출 전년 동기비 증감률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넘어서기 시작했고요. 자, 4월, 5월, 6월 보게 되면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모두 뛰어넘었고, 자, 7월, 8월 이번에 달성한 수준을 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월등하게 뛰어넘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라면요. 자, 올해 하반기 7월, 8월 기저효과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지표 위축, 수출 위축 이런 게 좀 세게 이제 뭐랄까 그 직전 4, 5, 6월 달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좀 크게 줄어들어야 할 텐데, 오히려 거의 6월 달 수준하고 진배 없다라고 좀 과장 섞여서 이야기해도 좋을 정도로, 자, 8월 수출 정말 고무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전체의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통계 같은 경우에는 매 10일 단위로 발표되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수출 실적을 발표하는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참고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수출 통계가 기업 펀더멘탈에 왜 중요한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을 보실 때 참고적으로 이거 하나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 수출 증감률의 대략 절반 정도가 상장사 평균 매출 증감률하고 얼추 비슷하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고,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러한 국가이다 보니까 수출 증감률의 대략 절반 정도가 상장사 매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올해 상반기 때 우리가 이제 6월 말일에 와 있다 하겠습니다. 6월 말일에 있고 이제 7월 1일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7월 첫날이 돼서 이제 관세청에서 이제 수출 통계 나오고 상반기에 수출 통계를 전년비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순간 상반기 수출이 전년비 26% 증가했다는 것을 압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수출 통계 이런 걸 이야기 드리면서 대략 13% 상장사 평균 매출이 상반기 때 증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서? 수출 증감률에서요. 자,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상반기, 상장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7.8%. 깜짝 놀랐습니다. 영업이익 99.3% 증가. 이건 뭐 거의 100% 증가한 거죠. 지배주주 순이익 183%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뭐 지나간 과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3분기 요게 이제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7월, 8월 수출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수출의 9월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대신에 이제 요즘 돌아가는 정황상 실제 수출 통계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넘어선다라는 점 감안해서 9월 수출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3분기 수출 성장률을 추정을 해봤더니 전년 동기비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앞서서 수출 증감률의 대략 절반 정도가 상장사 매출 증감률이라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3분기에 상장사 매출액은 전년 동기비 3분기에 매출액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수준은 뭐 상반기처럼 뭐 아주 강력한 매출 증가는 아니더라도 성장성이 살아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어떤 기대치가 주가에 녹아 있느냐? 지금은 별로 없다. 녹아 있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7월과 8월에 여름 증시를 보내면서 외국인들이 뭐 6조 원대 매도 8월에 보여주고, 그 매도세 생각해 보면 이게 그 MSCI 등등의 이제 패시브발 원인,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국내 수급 이유 등등 해가지고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개별 종목도 많이 좀 빠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도 좀 많이 빠진 경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2분기 때 정말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2분기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다반사고요. 심지어는 지금 3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아예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3분기는 현재 진행형이죠. 7, 8, 9. 7, 8, 9를 보내고 3분기 실적은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공시합니까? 11월 중순. 45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중순에 3분기 실적이 공시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출 통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3분기에 우리 상장사 매출이 10% 초반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현재 증시에는 아예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종종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패시브 전략이, 그리고 인덱스를 추종하는 패시브 전략이 커지고 글로벌 자금들이 자산 배분 전략에 맞춰서 운용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에 비효율적인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고, 8월 달에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도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자금은요, 공룡이에요. 기본적으로 공룡과 같은 자금이고, 그 자금이
움직일 때마다 시장은 휘청휘청합니다. 휘청휘청할 때마다 뭐 폭등할 수도 있지만 폭락할 수도 있죠. 근데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로 봐서는 폭등의 기여는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엔 비합리적인 영역이 생깁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영역이 생기면 이거는 투자의 기회거든요. 수익률을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근데 그 원천은 이 거대 자금이 주워 담기에는 정말 귀염둥이 수준이에요. 이건 내가 이렇게 큰 몸집 움직여서, 여기 코딱지만한 물 한 모금 먹어야 되나? 여기 이 거대한 공룡이 여기 물 한 모금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패시브하고 자산 배분 전략 칼같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겨를도 없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여기 좀 몇 방울 안 되는 물이지만, 뭐 몇 모금만 마셔도 목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개인 투자자는 본인의 가벼운 몸 그리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다양한 시장 곳곳에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3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그것을 패시브 전략은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대 자금은 나중에 돼서야 움직이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뭔가 조금 더 현명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9월 증시 오늘 시작인데 기분 좋게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제가 오늘 뿌듯합니다. 자, 뿌듯해요. 2차 코로나 접종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화이자로 깔끔하게 주사바늘이 있다만 해요. 어이구 맞고 왔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맞고 지금 한 3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별다른 증상은 없지만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에 맞았을 때 정말 심한 피로가 오더라고요. 아마 내일 정도 또다시 경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갑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한 가지 공지. 안타까운 공지. 뭐 별거 아닙니다. 내일은 쉽니다. 제가 내일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오더라도 그냥 편하게 좀 인클라인 체어에서 좀 뒹굴뒹굴 하면서 쉬엄쉬엄 하고 내일은 좀 여유 있게 무리하지 않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코로나 이겨내고 조금 더 우리 정자님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마음이니까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아쉽지만 금요일 9월 3일 증시토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만나요. 아이유 씨의 노래 금요일에 만나요 또 있죠. 금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